네. 자, 위험물 핵심 이론 강의를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건데요. 먼저 문제풀이를 교재를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가리개, 답 가리개를 사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풀어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본인한테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들이 있으면 이 영상에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는 이제 파트별로 모아놨습니다. 파트별로 문제를 모아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중복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 유사한 문제들도 같이 실어졌다는 거 감안하시고 문제풀이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중 기출문제 제1강입니다. 제1과목은 화재 예방과 소화 방법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소 관련 문제들. 1번입니다. 연소의 3요소를 모두 갖춘 것은? 자, 연소의 3요소라고 부르는 것은 가, 산, 점.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산점,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이것을 연소의 3요소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다가 1번, 2번, 3번, 4번에서 가산점이 다 하나씩 들어가 있는 걸 찾으란 이야기죠. 3요소를 모두 갖춘 것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요. 자, 휘발유는 가연물입니다. 가연물이죠. 공기는 산소 공급원입니다. 수소도 가연성 가스입니다. 그래서 점화원이 없네요. 1번은 점화원이 없어서 답이 될 수 없고 정린도 가연물입니다. 수소 가연물입니다. 성냥불은 점화원입니다. 여기는 공기가 없네요. 산소 공급원이 없네요. 그래서 2번도 답이 될 수 없다. 성냥불 점화원이죠. 유황 가연물이죠. 염소산 암모늄. 자, 염소산 암모늄 이렇게 나오니까 맨류 위험물이에요. 일류 위험물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황은 이류 위험물이에요. 이류 위험물이고 여기는 일류 위험물이에요. 일류 위험물은 산화성 고체죠. 산화성 고체는 뭘 발생할 수 있습니까? 산소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산소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점화원, 이류 위험물은 가연성 고체잖아요. 가연물이고요. 여기는 일류 위험물이니까 산소 공급원이 됩니다. 답은 3번으로 우리가 선택하겠습니다. 자, 알코올 가연물이고요. 수소도 가연물이고요. 염소산 암모늄은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점화원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답을 찾으니까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연소의 3요소를 다 알고 있잖아요. 3요소에 각각 하나씩 갖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되셔야 되겠죠? 2번입니다. 연소의 3요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역할이 나머지 색과 다른 위험물은 자, 연소의 3요소 중 뭐에 해당되냐? 과산화수소 이렇게 나와서 과산화수소 몇 류입니까? 6류 위험물입니다. 그러면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액체도 뭘 내놓죠? 산소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산소 공급원입니다. 과산화 나트륨 제1류 위험물입니다. 산화성 고체입니다. 뭐 발생하죠? 산소 발생의 위험이 있죠. 산소 공급원입니다. 질산칼륨 1류입니다. 산소 공급원입니다. 황린은 3류 위험물입니다. 3류 위험물로서 가연물에 해당이 됩니다. 연소가 가능하잖아요. 3류 위험물은 황린은 자연 발화성이니까 자기가 불이 붙어서 타는 물질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2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나머지 역할과 다른 하나를 찾아라는 말의 의미는 1류하고 6류가 산화성인데 그걸 알고 있냐 물어본 거죠. 1류하고 6류가 산화성이기 때문에 산소를 내놓는다는 것을 가지고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근데 황린은 타는 물질이기 때문에 산소 공급원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산소 공급원은 1류하고 6류 이 두 가지가 주된 산소 공급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험물이었습니다. 자, 3번은 연소의 3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것은 자, 앞에 풀었던 1번하고 같은 문제죠? 자, 3요소 과염소산 6류 위험물이니까 산소 공급원입니다. 또 산소가 나왔어요. 그래서 산소가 2개 나와버리면 3요소를 모두 포함할 수가 없죠. 3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도 산소 공급원, 여기도 산소 공급원, 불꽃은 점화원이 되겠죠. 마그네슘 분말 해서 이것은 이류 위험물이니까 가연물이고요. 연소열, 수소가 뭐예요? 가연물이에요. 연소열 하니까 연소열이라는 것은 연소할 때 나오는 열이 되지 않습니까? 뭐 열이라고 봐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보더라도 점화원으로 보더라도 뭐가 없습니까? 산소 공급원이 없죠?
산소 공급원이 없어서 답이 될 수가 없고, 아세톤은 가연물, 수소도 가연물. 요거는 산소 공급원이죠. 불꽃은 점화원, 아세톤은 사하류 위험물이죠. 사하류 위험물의 1석유류에 해당되는 아세톤은 가연물입니다. 질산, 암모늄, 맨유 위험물이죠. 인류 위험물입니다. 그러면 뭐에 해당됩니까? 산소 공급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가산점. 자, 이 문제는 가산점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 4번밖에 없다라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각각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게 2개 있어버리면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4번이 답이 됩니다. 4번은 연소의 3요소인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것. 자, 1번 H2AO2. 이제 여러분들이 핵심 이론을 들었기 때문에 전체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아주 쉽게 보이죠. 그래서 이 과산화수소 이렇게 불러버린 맨유예요. 육류 위험물이에요. 육류 위험물이면 산화성 액체니까 산소 공급원이 맞죠. 자, KNO3죠. 예, 3첨자가 아래로 돼 있어야죠. KNO3. 질산 칼륨이에요. 질산 칼륨이니까 인류 위험물이에요. 여기는 질산이에요. 육류 위험물이에요. 질산이에요. 육류 위험물. 인류하고 육류는 뭐다? 산소 공급원이다. 그래서 CO2는 소화약제죠. 답이 될 수가 없죠. CO2는 소화약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답이 될 수 없다. 자, 산소 공급원이 아닙니다. 자, 5번입니다. 산화제와 환원제를 연소의 4요소와 연관지어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산화제와 환원제를 연소의 4요소와 연관지어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산화제는 산소 공급원이다. 산화제는 산소 공급원이다.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본인은 환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킨다는 말은 산소를 내놓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이 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맨유라고요. 위험물에서는 인류 위험물과 육류 위험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환원제 그랬어요. 환원제는 이제 산화제하고 반대의 의미죠. 산소를 필요로 하는 물질이에요. 타기 위해서 산소를 필요로 하는 물질은 가연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환원제는 가연물입니다. 환원제가 산소 공급원이다? 아니다. 환원제가 지금 뭐 산소 공급원이라고 써진 게 여기 하나밖에 없죠. 예. 가연물이라고 써진 것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환원제는 가염성, 이류 위험물을 환원성 고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환원제는 가연물이고 산화제는 산소 공급원을 산화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산화제, 환원제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화제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고 자기가 환원되는 거고 환원제는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고 자기가 산화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개의 의미가 반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산화제, 산소, 인류하고 육류를 산화제라고 해요. 환원제는 이류죠. 이류, 가연성 고체입니다. 그래서 가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6번입니다. 기체 연료가 완전 연소하기에 유리한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기체 연료가 완전 연소하기에 유리한 이유로 거리가 먼 것. 자,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 기체가 활성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활성화 에너지가 크면은 잘 타요, 안 타요?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어떤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활성화가 되기가 어려운 물질이다라는 이야기죠. 어려운 물질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크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활성이 되기 위해서 에너지가 크게 필요하다. 그러면 연소를 잘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잘 안 된다는 의미. 연소가 잘 안 돼라는 의미가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기 중에서 확산되기가 쉽다.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분자 운동이 활발하다. 이런 것들은 기체가 연소되기 쉬운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1번의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연소가 잘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활성이 잘 안 된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말은 좋은 가연물이 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기체가 완전 연소한다는 말은 기체가 잘 탄다는 이야기예요. 잘 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활성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잘 탄다? 말이 반대로 써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연소를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흐름상 맞는 거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 이 말은요. 뭐와 같은 말이죠? 이 물질은 활성이 작은 물질이야. 이런 의미예요.
활성이 작은 물질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활성이 작은 물질은 연소를 잘 하지 않습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란 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7번, 연소가 잘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거리가 먼 것은 연소가 잘 이루어지는 조건. 가연물의 발열량이 크면 잘 이루어집니다. 맞죠? 가연물의 열 전도율이 크면 열 전달을 잘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열 축적이 잘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열 전도율이 크다 이 말은 연소가 잘 된다 안 된다. 열 전도율이 커버리면 연소가 잘 안 된다. 불이 잘 안 붙는다. 왜? 열 축적이 안 돼요. 열을 전달을 시켜버리니까. 불을 붙으라고 열을 줬는데 그 열을 전달해버려. 그러면 자기가 열 축적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불이 붙을 수가 힘들어진다. 불 붙기가 힘들어진다. 이런 의미였어요. 가연물과 산소와의 접촉 표면적이 클 거, 산소와 접촉 표면이 크면 잘 타겠죠. 가연물의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 거. 자, 이렇게 작을 것 나오니까 잘 타는 겁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크단 말은 잘 안 탄다는 의미라겠죠. 여러분들이 앞에 문제하고 활성화 에너지에 비교하시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열 전도율이 크면은 열 전달을 잘해서 열 축적이 안 된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연소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착화 온도가 낮으면 착화 온도가 발화 온도예요. 자, 이 착화 온도가 발화 온도라고 같은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발화 온도라는 것은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죠.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가 낮으면 위험하다. 맞는 말이죠. 인화점이든 발화점이든 연소점이든 모두 다 낮으면 위험합니다. 인화점이 낮으면 위험하다. 맞는 말이죠. 점화원에 의해 불이 붙는 점이 인화점이었죠. 인화점이 낮은 물질은 착화점도 낮다. 인화점이 낮은 물질은 착화점도 당연히 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틀렸습니다. 인화점이 낮은 것은 착화점이 반드시 낮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 성향이 있다. 그래서 휘발유와 같은 것은 인화점이 아주 낮죠. 휘발유 인화점 얼마였죠? 마이너스 43도씨였어요. 자, 휘발유 같은 경우는 인화점이 마이너스 43도씨에 해당되는 아주 인화점이 낮은 물질이에요. 하지만 얘의 발화점은 마이너스 43도씨에 비해서 발화점이 300도, 400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휘발유의 발화점은 상당히 높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래서 인화점이 낮다고 해서 발화점이 반드시 낮은 것은 아니다. 혼자서 불이 붙기에는 오히려 더 일반적으로 인화점이 자신보다 높은 물질보다 발화점이 더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화점이 낮다는 말은 발생되는 증기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단 말이고, 증기의 양이 많다는 말은 자기한테 온 열을 증발하면서 소모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증발을 잘하는 물질은 열을 다 소모를 하는데, 증발하는데 소모를 해보기 때문에 열 축적이 잘 안 된다. 열 축적이 안 되니까 발화점은 실상 높아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인화점과 발화점이 낮으니까 얘는 발화점도 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화점이 낮은 물질은 착화점도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인화점이 낮은 것은 착화점은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의 의미가 다르다. 같은 물질로 보면 안 됩니다. 같은 내용으로 보면 안 된다. 3번이 틀렸습니다. 폭발 한계가 넓으면 위험한 거 맞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이 너무 쉽게 정확하게 맞다는 것을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답을 3번에서 의심을 하셔야 돼요. 인화점이 낮다고 착화점도 낮은 것은 아닙니다. 자, 3번이 답이 돼야 되고요. 9번입니다.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산화되기 쉬운 것일수록 타기가 쉽다. 산화되기 쉬우면 잘 탄다. 맞습니다. 산소와의 면적이 큰 것일수록 타기 쉽다. 앞에 내용 나왔죠?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타기 쉽다. 맞죠? 열 전도율이 큰 것일수록 타기 쉽다. 자, 계속 반복되는 게 열 전도율에 대한 내용. 이게 지금 자주 보이죠? 열 전도율이 크면은 열 축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타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10번입니다. 다음 고온체의 색깔을 낮은 온도부터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이 문제는 색깔을 물어본 건데요. 우리가 색깔 기억을 암적희, 황백희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암적희, 황백희. 자, 순서대로 하면 암적희, 황백희가 암, 적, 휘, 황, 백, 휘.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암적희, 황백희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시고 마지막만 뭐고요? 휘백색이다 이렇게 불렀죠. 제가 밑으로 쓸게요. 휘백색 이렇게 불렀고 나머지는 다 적색이에요. 백적색, 황적색, 휘적색, 적색, 암적색 이렇게 나눠지고 온도가 어디가 높아요? 여기에 이 온도가 높은 거죠. 요 순서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써진 것을 답을 찾으면 됩니다. 암적희, 황백희 이렇게 해서 마지막이 뭐가 돼야 돼요? 암적희, 황백희 해서 암적희, 황백희 요 순서대로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나올 수 있겠죠. 지금은 중간중간 뺐네요. 자, 암적색이 나와 있으면 제일 앞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암적색이 뒤쪽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다 답이 될 수가 없죠. 이건 답이 될 수 없고요. 그러면 1번과 4번만 비교하면 돼요. 암적휘예요. 암적휘인데 적색이 없잖아요. 적색이 없으니까 휘적색이 나와야 되겠죠. 암적휘, 황백휘 해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 순서에서 중간중간을 뺐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에 맞게끔 찾으시면 됩니다. 다 적색 붙이고 마지막 암적휘, 황백휘 휘에서 마지막만 휘백색입니다. 몇 도가 기준이죠? 제일 높은 온도가 1500도씨가 기준이었죠. 1500도씨부터 200도씩 빼다가 1000을 넘어서부터는 150, 100 이렇게 빼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순서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암적희, 황백희 이것만 알면 답을 4번으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암적희, 황백희. 자, 연소시 온도에 따른 불꽃의 색상 이렇게 이제 직접 온도까지 물어보는 거죠. 색상이 잘못된 것은 이렇게 물었어. 그래서 암적휘, 황백휘 이렇게 했을 때 암적휘, 황백휘 할 때 황백 이렇게 나오잖아요. 황백휘에서 휘백색이 1500, 1300, 1100. 그 다음에 암적휘니까 휘적색으로 가야 되는데 휘적색이 황적색보다 더 높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휘적색이 답이 됩니다. 자, 1500, 1300, 1100. 그 다음에 얼마였어요? 950 정도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500, 1300, 1100, 950, 850, 700 이렇게 순서대로 온도를 여러분들이 가늠을 잡고 200씩 차이가 나다가 여기에서는 150 차이가 났죠. 여기서는 100 차이가 났습니다. 마지막에서는 또 150 차이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대략 여러분들이 대략적으로 온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1500, 1300, 1100 여기까지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휘적색이 1200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것이 황적색 1100도씨보다 높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답을 3번이라고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요 온도에 따른 색깔에 따른 온도 요 표를 알고 있냐 물어본 문제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확실하게 하시려면 여기에 있는 온도, 색깔에 따른 온도까지 좀 기억을 하시면 더 확실하게 이 문제 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입니다.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이 아닌 것은 자, 가연물이 되기 쉬운 조건. 산소와 친화력이 크다. 좋죠. 열 전도율이 크다. 열전도율이 크면 잘 안 붙는다. 가연물이 되려면 열전도율이 어찌해야 돼요? 작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클 것 잘못됐고요. 발열량이 크다. 맞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불이 잘 붙는다. 연소가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답은 2번입니다. 자, 중복된 문제고요. 자, 13번 가연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가연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기율표에서 영적 원소는 가연물이 될 수 없다. 맞습니다. 주기율표에서 영적 원소는 불활성 기체예요. 불활성 기체족이라고 부르니까 영적 원소는 가연물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다. 활성화 에너지가 작을수록 가연물이 되기 쉽다. 맞는 말이죠. 활성화 에너지가 작단 말은 잘 활성이 된다. 산화 반응이 일어난다. 반응을 잘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가연물이 되기 쉽다. 맞는 말입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 계속 나오고 있죠.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산화 반응이 완결된 산화물은 가연물이 아니다. 맞습니다. 산화 반응이 완결돼 버렸잖아요. 그럼 더 이상 산소하고 반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연물이 될 수 없다 이야기예요. 질소는 비활성 기체이므로 질소의 산화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질소가 불활성 기체로 사용하는 것은 맞아요. 불활성 기체인 것은 맞는데 질소가 산화물은 질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한 산화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게 이산화질소가 있잖아요. 이산화질소 NO2
이렇게 부르는 물질들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소에 산화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질소는 비활성 기체이므로 이제 이 질소가 연소나 이런 것들이 되기가 어려운 거지 산소하고 결합을 못한다. 산화물이란 말은 산소하고 결합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결합 물질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질소는 왜 그럽니까? 질소는 몇 쪽이에요? 수해, 리베, 붕탄, 질, 5족이잖아요. 5족이니까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결합을 할 수 있다. 8족이 아니기 때문에. 산화물 중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일산화2질소, 삼산화2질소 이런 산소하고 결합하는 물질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비활성 기체란 말은 맞습니다만은 질소의 산화물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자, 3번, 13번에는 답이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4번, 13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요 4번에 대해서 약간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4번, 산화물은 존재합니다. 14번,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은 14번 문제는 점화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스파크는 당연히 되죠. 증발 자멸을 했어요.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필요한 열을 뭐라고 합니까? 상이 바뀔 때를 증발 자멸이라고 하죠. 액체가 기체로 바뀌니까 증발이죠. 그때 필요한 상이 바뀌니까 필요한 열 증발 자멸. 물일 때가 얼마죠?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 물의 증발 자멸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열은 액체가 기체로 바뀔 때 받아야 할 열이에요. 열을 내놓은 게 아니고요.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열을 내놓습니까? 액체가 기체가 될 때 열을 받아야지 증발을 합니까? 열을 받아야 뜨거워져서 증발을 하지 열을 내놓으면서 증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증발 자멸은 뭐가 될 수 없다? 점화원이 될 수 없습니다. 스파크 될 수 있고 마찰하면 열이 나오죠. 분해할 때도 분해 반응에 의한 열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2번은 증발 자멸은 흡열이다. 흡열이기 때문에 점화원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발열이 되어야지 점화원이 될 수 있다. 점화원이 되려면 열이 나와야죠. 그래야지 불을 붙일 수가 있지. 흡열이 돼버리면 불을 붙일 수가 없다. 이런 의미예요. 15번. 연소 반응을 위한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없는 것은 산소 공급원, 과망간산 칼륨, 인류 이온물 맞습니까? 과망간산 칼륨, 인류 이온물. 여러분들이 이제 이온물의 종류를 알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쉽게 보여야 됩니다. 염소산 칼륨도 인류 이온물, 질산 칼륨도 인류 이온물, 탄화칼슘은 어디에 들어가 있죠? 삼류 이온물의 금수성 물질이고 탄화칼슘은 CaC2. CaC2 하면 대표적인 물과 만나면 뭐가 발생되는 C2H2라고 부르는 아세틸렌 가스를 만들어내는 물질이었죠. 플러스 CaOH2 이렇게 써진 것이 탄화칼슘이 물과 반응하는 금수성 물질이었다. 그래서 산소 공급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3번입니다. 쟤는 산소를 내놓지 않잖아요. 인류하고 육류만 산소를 내놓기 때문에 인류, 육류만 산소 공급원이 될 수 있다. 삼류 이온물이에요.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15번 문제 보면서 1번, 2번, 4번이 인류 이온물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시면 답은 쉽게 찾습니다. 이온물에 여러분들이 앞에 내용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가 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읽다 보면 염소산 칼륨, 질산 칼륨, 과망간산 칼륨 다 들어봤던 이야기고 인류 이온물의 종류죠. 탄화칼슘도 칼슘 및 알루미늄의 탄화물에 들어가 있는 삼류 이온물의 제일 밑에 있는 거였죠. 여러분들이 기억이 나시면 이런 문제들이 쉬운 문제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16번입니다. 다음 점화 에너지 중 물리적 변화에서 얻어지는 것은 그랬어요. 자, 물리적 변화 이 말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압축열, 산화열, 중압열, 분해열. 자, 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물리적 변화다라는 말의 의미하고 물리적 변화가 아닌 것은 뭐예요? 화학적 변화예요. 자, 여기서는 이 물리적 변화에서 얻어지는 것은 물어봤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물리적 변화에 얻어지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 나머지가 다 뭐라는 이야기요? 비교되는 화학적 에너지다 이 말이죠. 화학적 변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압축
반응, 압축 반응 이런 말 씁니까? 압축 반응 이런 말들은 화학 반응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물리적인 조건, 기계적인 요소죠. 산화 반응, 중합 반응, 중합 반응, 분해 반응 이런 것들이 뭐에 해당됩니까? 화학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물리적인 힘,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마찰도 어떤 힘에 의해서 비벼지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떤 두 물질이 화학적인 반응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분해되거나 합쳐지거나 이런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압축열은 물리적 변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기계적 요소입니다. 자, 나머지는 다 화학 반응에 관련된 용어들이죠. 자, 1번이 답이 돼야 됩니다. 17번 착화 온도가 낮아지는 원인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착화 온도가 낮아진단 말은 발화 온도. 항상 여러분들이 물론 착화 온도가 익숙해져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착화 온도 이 말은 발화 온도 이 말과 같은 말이다. 아, 이 말이 발화점이구나. 우리가 발화점, 인화점 할 때 발화점이 착화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착화점이란 말은 착화 온도란 말은 혼자서 불이 붙어야 돼요.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잖아요. 스스로 불이 붙는 온도가 낮아지는 원인과 가장 관계가 있는 것은 발열량이 적을 때, 압력이 높을 때, 습도가 높을 때, 산소와의 결합력이 나쁠 때. 자, 그러면 착화 온도가 발화점,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는 말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안전해지는 거예요? 자, 착화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해진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위험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위험한 조건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위험한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발열량이 적대요. 그러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한 거죠. 위험성이 떨어진 거죠. 여기는 압력이 높으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연소 입장에서 압력이 높으면 위험하죠. 습도가 높을 때 물기가 많이 있으면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안 위험하죠. 산소와 결합력이 나쁘면 반응을 잘 안 한다니까 안 위험하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다? 온도가 높을 때, 압력이 높을 때 이런 것들, 산소 농도가 많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압력이 높거나 온도가 높거나 산소 농도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가 낮아질 수 있어요? 발화점이 낮아질 수 있어요. 착화 온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착화 온도 낮아진 조건은 위험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압력이 높아지는 것은 위험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발화점이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17번 문제는 생각을 좀 하라는 거죠. 착화 온도가 낮아지는 원인과 관계가 있는 것은 이 말이 위험한 조건인지 착화 온도가 낮아지는 게 안전해지는 건지 위험해지는 건지 이렇게 판단을 해보시면 답이 뭐가 위험하게 된 건지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2번이 답이 됩니다. 자, 18번 산화제와 혼합되어 연소할 때 자외선을 많이 포함하는 불꽃을 내는 것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외선을 많이 포함하는 불꽃, 자외선을 많이 포함하는 불꽃. 우리가 불장난을 할 때 불타는 것을 보고 있으면은 우리 눈에 크게 피로가 오지는 않죠. 우리가 불장난 어렸을 때 나무를 태운다든가 나무 잎을 마른 잎을 태운다든가 종이를 태운다든가 이런 거 그 불꽃을 보고 있어도 우리 눈에 피로가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접을 할 때 불꽃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접을 볼 때 보면 안염이 생기죠. 염증이 생깁니다. 눈에 빨갛게 되는 염증이 생기죠. 그게 UV 광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 많이 나온다는 말의 의미는 금속이 연소한다는 이야기예요. 영접도 금속을 녹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속을 연소시킬 때 나오는 광선이 자외선입니다. 그러면 뭐 찾으면 돼요? 금속을 찾으면 되죠. 금속이 마그네슘입니다. 자, 셀룰로이드, 오류 위험물이죠. 요거 오류 위험물이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화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는 나오는 물질들이 전부 위험물들이에요. 우리 시험이 위험물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물질 나올 때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게 맨유인지 여기도 오류죠. 오류예요. 글리세린은 맨유예요. 사리 위험물이에요. 이렇게 유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류잖아요. 이류.
그래서 지금은 자외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금속이 연소할 때를 이야기한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맨윤지도 한 번씩 써보시고 이제 특성이 기억이 나시면 니트로셀룰로스 나오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가 대표적으로 있죠? 니트로셀룰로스는 물, 알코올에 순면시켜 저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표적인 특성이죠. 그래서 글리세린은 사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물질이고 사류 위험물에서 삼가 알코올이죠. 삼가 알코올, OH기가 3개 들어가 있는 삼가 알코올이고 뭐의 원료이기도 하죠? 니트로글리세린, 오류 위험물에 들어가 있는 니트로글리세린의 원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셀룰로이드는 니트로셀룰로스를 가지고 만든 겁니다. 질산 섬유소라고 부르죠. 니트로셀룰로스를. 자, 요거 가지고 요거 만들어요. 셀룰로이드. 그래서 다 오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물로 소화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한 번씩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가 연소와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자, 연소 형태에 대해서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고체의 일반적인 연소 형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고체의 연소 형태는 뭐 있다? 표면 연소, 자기 연소, 증발 연소, 분해 연소. 이렇게 4가지가 있죠. 확산 연소는 외 혼합 연소와 예 혼합 연소하고 같이 기체 연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기체 연소의 종류에 확산과 예 혼합이 있다. 그래서 요거 빠지고 뭐가 들어와야 되죠? 표면 자기 분해 증발이죠. 여기가 분해 연소 이렇게 들어가야 고체의 연소입니다. 연소 형태는 고체, 기체, 기체, 액체, 고체 3가지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들이 그 내용 기억나셔야 되고요. 기체 연소는 확산, 예혼합 2가지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산 연소, 예혼합 연소 2가지가 기체 연소고요. 고체 연소는 여기에 뭐 들어가야 된다고요? 분해 연소가 들어가야지 고체 연소의 종류 4가지가 됩니다. 자, 연소 형태 표로 딱 나와 있었어요. 핵심 내용 정리해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다음 중 수소, 아세틸렌과 같은 가연성 가스가, 가스니까 뭐예요? 기체죠. 기체가 공기 중 누출되어 연소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기체, 가연성 가스라고 했으니까 기체의 연소잖아요. 기체의 연소는 2가지로 확산과 뭐가 있어요? 예 혼합이 있어요. 확산 연소하고 금방 앞에서 했던 거잖아요. 확산 연소하고 예 혼합 연소 이렇게 2가지가 있다. 근데 지금 보기에가 1, 2, 3, 4에 보니까 확산이 있네요. 확산하고 예 혼합이 들어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답이지?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혼합 연소가 있도 없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아요. 기체는 증발, 표면, 분해 이런 연소를 형태를 구분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무조건 1번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확산 연소는 공기 중 산소하고 연소하는 거고 예혼합 연소는 산소통을 갖다 놓는다 그랬죠. 산소통을 현장에서 갖다 놓고 용접하는 산소 LPG 또는 산소 아세틸렌 이런 용접이 예혼합 연소를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산소통이 있으면 예혼합, 산소통이 없이 공기 중 산소하고 연소를 하게 되면 확산 연소 이렇게 불렀죠. 지금 문제에서는 공기 중이라 했으니까 확산 연소가 답이죠. 근데 이 문제를 어렵게 내면 여기다 예혼합도 넣어놓겠죠. 그렇게 해도 우리는 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확산 연소인지 예혼합 연소인지 구분이 되셔야 된다. 자, 공기 중 산소나 산소통을 가지고 연소를 하냐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쉬운 문제죠. 기체 연소의 종류를 물어본 문제구나라고 생각만 해도 답은 1번밖에 없다. 이런 의미예요. 자, 21번입니다. 양초, 고급 알코올 등과 같은 연료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 형태는 그랬어요. 양초나, 자, 여기서 양초나 고급 알코올 등과 같은 연료의 가장 일반적인 연소 형태는 뭐냐? 여기서 힌트는 뭐냐면요. 여기에 양초 이렇게 불렀어요. 양초의 원료가 뭐죠? 파라핀입니다. 네, 파라핀이 초의 재료예요. 이 파라핀은 무슨 연소에 해당이 됩니까? 파라핀은 고체죠. 고체인데 이 고체 연소가, 고체가 열받으면 뭐가 됩니까? 액체가 됩니다. 천농이 되냐? 초 보면 불 붙이면 천농이 생기죠. 그 농에서 액체가 되죠. 액체에서 발생하는 뭐가? 기체가 연소를 합니다. 이 기체가 연소한다. 그래서 이 파라핀은 고체이면서
무슨 연소라고 해요?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증발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증발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뭔 연소의 하나다? 증발 연소의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과 같은 것은 액체잖아요. 이건 액체예요. 그럼 액체 연소에도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무슨 연소였어요? 증발 연소가 있고 분해 연소가 있고 액적 연소가 있습니다. 액적 연소가. 자, 여러분들이 기체, 액체, 고체. 기체는 확산, 내연합 두 가지 있고 액체는 세 가지 있죠. 이렇게 증발, 분해, 액적이 있어요. 고체 연소는 네 가지 있다고 앞에 나왔잖아요. 표면, 분해, 증발, 자기 연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여기는 고체에서의 무슨 연소고 증발이고 알코올은 액체가 증발하는 것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 물어본 것은 양초는 고체인데 무슨 연소니? 고체지만 액체를 거쳐서 기체가 되니까 증발 연소예요. 알코올은 액체잖아요. 인화성 액체들은 대부분 무슨 연소다? 증발 연소를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액체가 기체로 돼서 기체가 타는 거다라는 이야기죠. 답은 2번입니다. 둘 다 사항은 달라요. 고체고 액체고 하지만 결국 연소의 형태가 뭐냐 물어보면 증발 연소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답은 2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자, 지금 문제는 양초는 고체지만 증발 연소입니다. 자, 그렇게 구분이 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고체의 연소 형태에 따른 물질의 종류가 있었잖아요. 그 종류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어야 돼요. 자, 연소 형태. 중유의 주된 연소 형태는, 자, 중유라고 부르는 물질이 나오는데, 중유는 우리가 사류 위험물에, 자, 사류 위험물의 특수 인화물. 사류 위험물에 보면 특수 인화물이 있고요. 1석유류가 있고요. 알코올류가 있고 2석유류가 있고 3, 4 동식물류가 있습니다. 특수 인화물의 대표 품명이 뭡니까? 대표 품명은 CS2 이양화탄소하고 C2H5O C2H5 에틸이 두 개 붙어 있으니까 디에틸 에테르기죠. 디에틸 에테르 두 가지가 대표 품명이고 1석유래는 휘발유 또는 가솔린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가솔린 이렇게 부르는 거하고 아세톤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알코올류에는 에탄올,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세 가지가 있는 거고요. 메탄올, 에탄올, 프로파놀. 이석유에는 등유, 경유가 있는 거죠. 등유하고 경유가 들어가 있죠. 삼석유에는 중유하고 클레오소트가 들어가 있죠. 클레오소트류. 사석유에는 기어유하고 실린더유가 들어가 있죠. 실린더유. 동식물유는 건성유, 반건성유, 불건성유 이렇게 나눠져 있죠. 지금 문제에서 중유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위험한 것들도 있는데 왜 삼석유의 중유를 이야기했을까? 여기에서 일단 의심을 좀 한번 해볼 만하고요. 중유의 주된 연소가 표면 연소다. 중유는 일단 맨유다. 사류 위험물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인화성 액체예요. 인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액체라는 것에 액체 연소는 뭐 있다? 증발 연소가 있고 분해 연소가 있고 액적 연소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표면 연소는 뭐에서 쓰는 거예요? 고체 연소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또 자기 연소도 뭐예요? 고체에서 쓰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증발 연소도 있고 분해 연소, 액체 연소에는 증발과 뭐가 있어요? 분해 연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중유는 증발 연소일까요? 분해 연소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특수인화물 1석유류, 2석유류, 알코올류 이러한 것들은 일반적으로 무슨 연소라고 불러요? 증발 연소에 가깝지만 위험성이 높은 것은 증발 연소라고 부르지만 위험성이 낮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위험성이 낮은 물질들은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무슨 연소한다? 분해 연소를 한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겁니다. 왜? 증발을 잘 합니까? 안 합니까? 증발을 잘 안 합니다. 얘들은 증발이 잘 안 돼요. 휘발유는 금방 날아가 버리잖아요. 우리가 바닥에다 휘발유를 뿌려보면 휘발유는 금방 날아가 버려요. 증발을 그만큼 잘해요. 그러니까 증발 한 개 타는 게 증발 연소예요. 하지만 얘들은 증발을 잘 안 해요. 뿌려도 우리가 식용유나 이런 것들을 뿌려도 쉽게 안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안 날아가는 물질들은 그럼 왜 연소를 하죠? 얘들은 자기가 열받아서 열분해된 게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중의 열이 축적이 돼야지 얘들이 열분해가 될 거 아니에요. 걔들이 그래서 연소를 한다. 그래서 얘들은 증발 연소라고 말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액체 연소가 증발도 있고 이게 대표적이죠. 대표적인데 분해 연소하는 물질도 있고요. 액적 연소를 시키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분해시키는 것들은 증발성이 서로 상대적으로 약한 것들, 증발을 잘 안 하는 물질들은 인화성 액체에 포함이 돼 있으면서도 증발 연소로 구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유는 삼석유리예요. 삼석유리면 분해 연소에 가까운 연소 형태를 갖는다. 인화점이 높은 물질은 분해 연소를 한다. 얘들은 인화점이 높잖아요. 얘들은 인화점이 낮죠. 마이너스 20도씩 뭐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화점이 높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온도에서는 불꽃을 줘도 불이 잘 안 붙은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들이 연소하는 것은 결국은 분해 연소한다. 여러분들이 그 구분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내용에서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사료위험물은 무슨 연소다? 사료위험물은 증발연소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증발연소는 위험성이 높은 특수인화물이나 일석유류, 알코올류 이런 것들은 증발연소라고 부르지만 이석유류, 삼석유류 이런 물질들이 증발연소인지 분해연소인지는 여러분들이 3, 4석유류가 동시물류까지 해서 얘들이 분해연소인지 증발연소인지 구분을 할 때는 낮은 것들은, 인화점이 낮은 것들은 분해연소에 가깝다. 이렇게 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중유가 삼석유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화점이 낮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해 연소에 가깝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항상 뭐 증발연소가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가 증발연소가 되려면 뭐 이氧화탄소라든가 디에틸에테르, 휘발유, 알코올류 이런 것들이 또 나오면 증발연소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중유 같은 경우는 분해 연소다. 연소의 주된 형태가 표면 연소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표면 연소에 해당된다. 표면 연소는 고체 연소잖아요. 고체 중에서 표면 연소하는 물질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를 기억을 하자 그랬죠.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 자, 여러분들 요거 핵심 내용 정리할 때 요 내용을 정리를 안 해놓으면 이런 문제를 풀 때 지금이라도 이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표면 연소하는 거 요 네 가지밖에 없어요.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 숯, 코크스, 목탄, 금속분. 해당하는 거, 수, 코크스, 목탄, 금속분. 요거 하나밖에 없죠. 요 네 가지 중에서.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석탄, 목재, 유황. 석탄하고 목재. 이 석탄과 목재는 무슨 연소다? 증발 연소가 아니라 분해 연소다. 유황은 나프탈렌, 파라핀 이렇게 해서 얘들이 뭔 연소예요? 고체이면서 뭐 하는 물질들? 증발연소죠. 고체이면서 증발연소하는 물질이에요. 파라핀이 뭐의 재료였다고요? 양초의 재료라겠죠? 초의 재료. 그래서 고체이면서 증발연소하는 물질입니다. 유황, 나프탈렌, 파라핀 이렇게 세 가지는 고체인데 증발연소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목탄, 수코쿠스, 목탄, 금속분 이렇게 나온 것은 여러분들이 표면연소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 되겠죠? 자, 표면 연소하는 그 네 가지 물질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24번입니다. 일반적인 연소의 형태가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자, 나프탈렌, 파라핀, 유황 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요 세 가지가 고체이면서 무슨 연소한다? 증발 연소하는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금방 나왔잖아요. 수, 코크스, 목탄, 금속분에서 코크스는 무슨 연소? 표면 연소하는 물질이었죠. 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됩니다. 자, 증발 연소하는 거 구분하라는 이야기죠. 예, 다 그 똑같은 내용에서 똑같은 표에서 나오는 거죠. 주된 연소 형태가 표면 연소인 것은 또 수, 코크스, 목탄, 금속분. 수, 코크스, 목탄, 금속분. 3번에 나와 있죠? 3번이 답이 돼야 되고요. 황은 무슨 연소 한다고요? 증발이라고요. 증발 연소. 정의는 분해 연소. 니트로셀루로스 맨유예요. 오류예요. 오류면 자기 반응성 물질이니까 자기 반응성이니까 자기 연소예요. 자기 연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금속분. 수, 코크스, 목탄, 금속분. 이렇게 정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된 연소 형태가 증발 연소인 것은 증발한 것은 파라핀 있죠? 파라핀, 나프탈린, 유황이 고체이면서 증발 연소예요. 그래서 답 3번입니다. 나트륨은요? 나트륨은 무슨 연소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나트륨은 뭐에 해당돼요? 알칼리 금속이에요. 알칼리 금속이기 때문에 이 나트륨도 표면 연소에 해당되고 여기에 있는 코크스도 수코크스 이렇게 나오니까
표면연소, 니트로셀룰로스 그만 나왔던 자기연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양초. 양초는 증발연소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다음 증발연소로 하는 물질이 아닌 것은 증발연소가 아닌 것. 황, 파라핀, 나프탈렌, 석탄이죠. 석탄은 무슨 연소예요? 분해연소인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석탄은 분해연소입니다. 목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수코크스, 목탄, 금속분 이렇게 나오면 표면연소인데요. 석탄은 분해연소입니다. 석탄하고 목탄하고 헷갈리지 않아야 되겠죠. 28번. 주된 연소 형태가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는, 자, 나머지 색과 다른 거 봤더니 아연분도 금속, 코크스, 양초, 코크스, 목탄 하나씩 써보죠. 양초는 뭐에 해당됐어요? 양초는 초지 고체이지만 무슨 연소다? 증발연소다라고 이야기했고, 수코크스, 목탄 이렇게 하니까 목탄은 표면연소다 이렇게 했죠. 수코크스 여기도 표면연소죠. 표면연소 네 가지. 아연분 무슨 분? 금속분이잖아요. 금속분이니까 뭐예요? 표면연소예요. 아,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은 2번 증발연소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헷갈립니까? 쉽습니까? 요 내용이 쉽다고 판단이 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쉽다고 판단이 여러분들 드시기 바랍니다. 연소 형태가 나머지 색과 다른 하나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목탄, 수코크스, 목탄이니까 표면연소고요. 메탄올, 증발연소. 알코올이잖아요. 알코올이니까 증발연소. 유황은 뭐예요? 유황도 고체이면서 증발연소. 파라핀, 양초잖아요. 고체이면서 증발연소. 얘는 액체이면서 증발연소. 자, 이렇게 문제가 살짝씩 바꾸면서 내고 있죠? 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틀리면 안 된다. 1번이죠. 1번만 표면연소에 해당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30번. 가연성 물질과 주된 연소 형태의 연결이 틀린 것은 가연성 물질과 종이는 무슨 연소한다? 분해연소. 맞습니다. 종이, 목재, 고무 이런 것들은 분해연소예요. 셀룰로이드 이렇게 나왔나요? TNT 맨유라고요? 오류예요. 오류 위험물은 무슨 연소한다? 오류 위험물은 자기 반응성이다. 그래서 자기연소. 목재, 석탄, 목재, 나무나 석탄이나 이것도 뭐예요? 표면? 아니죠. 분해연소죠. 얘도 분해연소입니다. 3번이 틀렸네요. 유황과 알코올은 고체이면서 증발, 알코올은 액체이면서 증발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랬죠. 답은 3번입니다. 자, 분해연소인지 표면연소 네 가지는 뭐예요? 수, 코크스, 목탄, 금속분이잖아요. 이 표면연소 하는 물질은 수, 코크스, 목탄, 금속분이 해당이 됩니다. 자, 30번까지 문제풀이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연소와 관련된 문제들 이렇게 한번 쭉 살펴봤는데 중복되는 것들이 보이죠. 보이고 확실하게 구분을 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 뭘 챙겨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그 부분들 빨리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문제풀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 강의였고요. 여러분들 두 번째 강좌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